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한다. 주식이나 사업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고 돈은 어떻게 벌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해줄 말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설사 궁금해 한다고 해도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영어, 수학이나 공부해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나와서 경제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 농사를 짓던 시대에서 씨를 뿌리는 법도 모르고 농사 일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느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라는 시스템은 산업혁명 이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노동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즉, 학교의 본질은 노동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사업가를 길러내거나 투자 지식을 가르치거나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싸고 말 잘 듣고 효율성 높은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실제로 초창기 학교는 시계 보는 법, 줄 맞춰 앉는 법, 정답 맞히기를 중심으로 훈련시켰고 창의력이나 질문 자체보다는 복종을 우선시했습니다. 당연히 이 모델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자 또는 명령을 잘 따르는 관리자를 생산하는 곳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 직장 잡아라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왜 공부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정부와 은행이 어떻게 시스템을 유지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는 지금도 금융교육은 물론 창의적 사고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복종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비들에게 글을 안 가르치듯이 지금은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전세 사기의 피해자 70% 이상이 청년들입니다. 기초적인 금융 지식과 법률 지식을 배웠다면 사기를 안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수학, 영어, 코딩, 수능과 같이 좋은 노동자가 되는 법은 많이 가르치지만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법 없습니다. 이 구조는 반드시 깨야 할 구조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노동이 아니라 자산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지식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금융 지식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그냥 물가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땀 흘려번 돈을 합법적으로 훔쳐가는 수단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물가가 5% 오르면은 1,000만 원은 실질 가치로는 950만 원이 됩니다. 은행에 넣어두고 저금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그 돈의 가치를 줄여버립니다. 돈이 줄었기 때문에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노동으로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건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사라, 주식을 사라,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쏠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들 부동산만 오르는 줄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엔 부동산이 오르고 어떤 시기엔 주식이 오르고 어떤 시기엔 금이나 달러가 오릅니다. 즉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나누고 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락하는 자산이 보이면 빠르게 현금화하고 상승하는 자산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켜내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자산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생존하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이자를 받고 배당을 받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대출로 주택을 구매해서 은행에 이자를 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자산가들은 은행이나 채권으로 이자를 받고 회사에서 배당을 받고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받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현금이 자동으로 유입되도록 만듭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배당소득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2022년 기준 상위 0.1%가 1인당 연평균 8억 원 넘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99%는 평균 170만 원 수준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자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인생,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는 인생,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고 배당을 받는 삶,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투자와 사업,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사업은 위험하다, 반대로 부동산은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위험했던 사업과 주식이 기회가 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부동산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미국 기업의 주식은 큰 상승은 없지만 꾸준히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가도 장기간 상승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급격히 상승하는 강남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팔리지가 않는다면 환금성이 어려워져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는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넘어선다면은 아무리 안전한 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됩니다. 투기는 운이 좋다면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만 운이 없다면은 정말 깡통을 찰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자산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하고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급변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과 복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론이나 전문가 선동에 빠져서 단기에 급등하는 자산에 몰두합니다. 시간과 복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깜빡합니다. 사실 시간과 복리를 이용하는 길은 상당히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복리를 이용하려면은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내일 급등하거나 몇 달 안에 수억,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시간과 복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조급함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랑, 사업, 공부, 투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계속 시장에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큰돈 벌겠다는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스노우볼이 커지는 그날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과 국내 상황이 조금 달라서 꼭 배워야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꾼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금융사기, 부동산 사기, 코인 사기, SNS 마케팅 사기까지 사기 방식이 정말 기상천외하고 빠르게 진화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사기를 쳐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사기치고 돈 챙기고 처벌은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꾼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최소한의 법률 지식은 꼭 갖춰야 합니다. 내 자산, 내 인생을 지키는 생존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생존 지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학교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진짜 공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제 책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용어 상식에 더욱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경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